자, 이번에는 14장 화학 반응 속도론. 자, 반응 속도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 그다음에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속도론 할 때는 생성량과는 관계없어요. 생성량과 무관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생성량은 누가 결정하냐면 다음에서 배울 표형상수 라지 K 표형상수가 생성량을 결정하죠. 그렇다면 이제 속도론하고 표형상수는 또 역시 둘은 무슨 관계? 서로 관계없다. 서로 무관하다. 속도는 빠른데 생성량이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많을 수도 있고, 속도는 느린데 생성량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그랬죠. 그래서 서로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랬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반응 속도에서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 하면은, 자, 이거는 뭐 빠른 반응하면 뭐 중화 반응이나 연소 반응, 뭐 또는 앙금 생성, 뭐 AGCL 같은 거 침전되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빠른 반응이고, 느린 반응하면 철의 부식, 그다음에 석회 동굴의 생성, 이런 게 또 느린 반응 이렇게 되는데, 사실 느리다 빠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대적인 거라 오히려 솔직히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고딩 과정에서 수능 같은 데서 다음 중 느린 걸 찾아라, 뭐 빠른 걸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랬죠. 관심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서 반응 속도라는 것은 반응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빠르기로 양의 값으로 정의된 것을 빠르기로 양의 값으로 정의된 것이 바로 반응 속도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단위. 자,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단위 시간 동안 반응물 또는 생성 물질의 농도 변화량을 정의되며,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된다? 몰 농도 퍼 세크, 또는 뭐 몰 농도라는 게 몰 퍼 리터죠. 그래서 몰 퍼 리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몰 농도 가지고 반응 속도라는 것은 몰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게 돼 있어요. 몰 농도. 그러다 보니까 AQ든 기체든 뭐 반응물이 A다 하면서 이 A가 AQ든 기체든 화학 반응 속도라는 것은 A의 몰 농도의 농도가 무엇이냐 이걸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속도와 무관해요. 그렇죠? 고체나 액체는 속도와 무관하다. 속도식, 뭐 앞으로 배울 속도식과 무관하다. 고체 같은 경우는 또 뭐 가루냐 또 뭐 덩어리냐에 따라 속도, 느리다 빠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이고, 우선은 우리가 핵심을 가질 거는 화학 반응 속도식, 관련 반응식 해 가지고 이러한 속도식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다루면서 고체나 액체는 요러한 속도식으로 정의 내지 않고, 그다음에 수용이나 기체만 가지고 할 건데, 특히 또 누구를 구한다? 몰 농도로부터 구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몰 농도 퍼 세크가 속도의 단위예요. 뭐 또는 뭐 몰 농도 퍼 분, 뭐 이거를 쓰기도 하는데 기본 단위는 몰 농도 퍼 세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반응 속도 우선 간단한 개요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반응 속도에 관련식 하면서 우리는 평균 속도, 그다음에 순간 속도, 초기 반응 속도. 실질적으로는 이 순간 속도를 주로 쓸 거였죠. 순간 속도를 주로 쓸 건데, 우선 평균 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반응한 양 하면서, 자, 반응식의 A가 B가 되는 반응 이런 게 나와 있다 해보자고요. 이때 A의 소멸 속도 하면 평균 소멸 속도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A의 농도 이렇게 우리가 정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A라는 놈은 반응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는 뭐한다? 감소한다. 즉 델타 T는 무슨 값? 음수. 그러면 그냥 두면 델타 T분의 델타 A의 농도 그냥 두면은 이게 뭐가 돼요? 얘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래서 양수로 표현한다. 속도는 전부 다 양수로만 표현하는 거였죠. 화학 반응 속도는. 자, 하지만 생성물인 경우는 B의 평균 생성 속도하면 델타 T분의 델타 B의 농도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뭘 주로 쓴다? 순간 속도를 주로 쓴댔죠. 그러면서 순간 속도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DT분의 DA의 농도. B로 한다면 DT분의 B의 농도. 자, 이런 게 바로 A의 순간 소멸 속도, B의 순간 생성 속도. 근데 앞으로 이것만 쓸 거라 순간이란 말 생략하고 그냥 관용적으로 생략하고 A의 소멸 속도 하면 마이너스 DT분의 DA의 농도.
B의 생성 속도면 dT분의 dB의 농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A만 가져오면 표현해 볼게요. A가 여기 처음에 A의 농도가 1몰 농도에 출발하는데 보자고요. 1몰 농도에 출발해서 쭉 줄어들면서 아이고 그래프가 좀 삐딱삐딱하네요. 자 쭉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완전 소멸돼서 0이 됐다 해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0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초로 해 보자고요. 100초. 그다음에 중간쯤에가 50초. 이렇게 했을 때 자 평균 속도 대신 순간 속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0초부터 100초까지의 평균 속도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바로 평균 속도예요. 0에서부터 100초까지의 평균 속도하면 그러면 여기 기울기의 절대값 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자 평균 속도고 그다음에 0에서부터 50초까지의 평균 속도면 이게 여기서 기울기 이게 바로 또 평균 속도 이게 0에서부터 50초까지의 평균 속도 기울기의 절대값이 평균 속도가 돼요.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 자 이게 골치 아파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로 뭘 쓰게 된다? 순간속도. 순간속도라는 건 뭐다?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순간속도예요. 그래서 순간속도, 자 여기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되겠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자 50초에서의 A의 순간속도 이런 식으로 또는 0초에서의 순간속도. 자 시작할 때의 순간속도죠. 이거를 우리는 초기 반응속도라 부르면서 자 바로 이런 순간속도를 주로 쓸 거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아 자 요걸 주로 쓴다라는 거지 평균속도는 전혀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지문에서 평균속도 묻기도 해요. 그러면 방금 보여준 대로 시간 변화분의 농도 변화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평균속도와 순간속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반응물인 A의 소멸속도 또는 생성물 B의 자 A의 순간 소멸속도 또는 B의 생성 소멸속도이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반응물과 생성물, 뭐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한 세트니까 반응물의 소멸속도는 생성물의 생성속도랑 같겠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같은 게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두 개 A가 얘가 세 개 B가 된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1초당 A는 0.1 0 0.2 몰농도씩 감소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B는요. 개수가 2대 3이니까 B는 0.3 몰농도씩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속도. 자, 속도 1초당 평균 속도 하면 A의 소멸 속도는 뭐가 돼요? A의 소멸 속도는 0.2 몰농도 per sec 되고요. B의 생성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0.3 0.3 몰농도 per se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같지 않죠? 같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A의 소멸 속도와 B의 생성 속도가 각각 0.2 대 0.3, 즉 개수비랑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 소멸 속도와 생성 속도 가지고 화학 반응 속도라 말하기에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나 내려요. 화학 반응 속도. 자, 화학 반응 속도 또는 그냥 단순히 반응 속도 하면 반응 속도 또는 뭐 정확한 순간 반응 속도죠. 근데 순간이란 말도 생략하고 그냥 반응 속도 V라고 하면서 이 반응 속도는 뭐로 나온다?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개수 나눠준 값. 이걸 가지고 반응 속도라 불러요. 즉,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속도에는 총 세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물의 소멸 속도, 생성물의 생성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 속도. 화학 반응 속도는 개수로 나누어졌으니까 뭐예요? 수학적으로 좀 약간 보정한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화학 반응 속도라는 것은 자, 우선은 A를 갖고 표현한다면 반응물 갖고 표현한다면 반응물의 소멸 속도에다가 개수 A로 나눠준 거. 만약 생성물로 가져간다면 생성물의 생성 속도에 나누기 생성물의 개수 나눠준 거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하면 둘의 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아질 수밖에 없죠. 아까 예로 들어준 여기에서 보세요.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이는 나누기 3이 되는 거고 개수 나눠주게 되면 각각 화학 반응 속도 V는 어떻게 돼요? 0.1 몰농도 per sec. B로 구해도 역시 0.1 몰농도 per sec 하면서 서로 같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서 화학 반응 속도, 수면 속도, 생성 속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생성 속도와 수면 속도는 뭐를 따른다? 계수비를 따른다. 이렇게.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 이거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자고 그랬죠? 심화해서 많이 이용해. 심화해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먼저 관련식 해 가지고 이걸 먼저 살펴봤어요. 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속도를 구하자 하면 우리는 속도를 뭐로 무슨 법칙을 따라서 구하냐면 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속도식을 구해요. 그러면서 속도 법칙은 뭐냐면 순간 반응 속도라는 것은 매 순간의 화학종, 특히 반음의 농도 함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속도는 반음의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A가 B랑 반해서 C가 된다. 우선 개수가 1이 아닌 2, 3, 4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우선 개수 1자리만 할게요 했죠. 자, 이런 반응이 있다면 반응물은 누가 있어요? A와 B가 반응물이죠. 이런 상태에서 속도 법칙에 의한 속도식 V라는 것은 V라는 것은 비례한다. A의 몰 농도의 몇 승, 그다음에 B의 몰 농도 역시 몇 승.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지수는 서로 관계없어요 그랬죠? 자, 서로 무관되면서 A의 몰 농도의 몇 승, 즉 바꿔 말하면 정확하게 이거죠. A의 몰 농도 곱하기 A의 몰 농도 곱하기 또 A의 몰 농도 뭐 등등등등 또 그다음에 B의 몰 농도 또 B의 몰 농도 등등등등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끼리 묶어내서 A의 몇 승, B에 대해서 몇 승, 이거에 비례한다 되고 이것을 자 이퀄시로 바꾸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 속도상수 K라는 게 나오면서 비례상수가 속도상수라 불러요. 이걸 속도상수 K라는 거를 쓰게 되면서 속도 V는 K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승, B에 대해서 몇 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자, 이게 바로 속도 법칙이었죠. 속도 법칙. 자, 그런데 우리는 본 수업에 가서 확장되면 알게 되겠지만 반응물 농도만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성물의 농도, 그 다음에 촉매까지 포함이 가능해요. 속도식에는 생성물과 촉매까지는 속도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물질 앞으로 곧 배울 건데 중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물질은 중간물질을 부르는데 중간물질은 속도 법칙에 의한 속도식에 포함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알아두도록 하시면서 자, 속도 법칙 이렇게 알아냈고요. 그다음에 각각 용어를 좀 보면 여기는 지수는 뭐라 부르냐면 반응 차수라 불러요. 그러면서 요 m이라는 것은 A에 대해 m 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자 n이라는 것은 얘는 B에 대해 n 차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 묶어서 전체 반응 차수는 m 플러스 n 차이다 이렇게요. 뭐 또는 전체란만 생략하고 반응 차수는 하면 전체 반응 차수 말하는 거예요. 전체 반응 차수는 또는 반응 차수는 m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는 반응 차수이고 얘는 개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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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끄트머리에 써 있죠. 전체 반응식의 개수가 항상 반응 차수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하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첫 번째 반응 차수 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 상수요. 속도 상수 스몰 k요. 스몰 k. 표형 상수 라지 k랑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표형 상수 라지 k와 속도 상수 스몰 k는 완전 달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스몰 k 속도 상수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k는 속도 상수는 항상 증가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배울 표형상수. 기초 이론에서는 화학평이 앞에 있긴 한데 우리 본 수업 때는 화학평이 뒤에 있죠. 그래서 수업 진도에 따라 여러분 기초 이론 공부한다면 앞으로 배울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화학평도 잠깐 좀 소개 좀 해놓으면 이는 온도 증가 시 표형상수 라지 K는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감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 상수 스몰 k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그다음에 k는 작은 값을 갖는다.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k는 대체로 작은 값을 갖게 되어졌죠. 자, 그다음에 촉매 영향을 받지만 반응물의 농도와는 무관하다. 자, 촉매에 영향을 받아서 촉매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K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고요. 농도가 아무리 바뀌어봤자 속도 상수는 변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자, 표형 상수 라지 K는 촉매랑 무관해요. 촉매와 무관. 자, 이렇게 표형 상수가 차이 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도 상수 스몰 K는 단위가 존재해요. 표형 상수는 무단위예요. 단위가 없어요. 하지만 속도 상수 스몰 k는 단위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단위는 반응 차수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우선 화학 반응 속도식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속도식 V가 K 곱하기 A에 대해서 A의 몰농도에서 1차 이걸 해보자고요. 이런 상태에서 속도의 단위는 몰농도 per sec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몰농도 A의 몰농도 1승했으니까 여기 몰농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상수에서 단위가 있어야만 최종 이 단위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때 속도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요? 속 시간의 초의 마이너스 1승 퍼세크 이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둘이 곱한 게 바로 이 단위가 될 테니까. 자,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속도시 V가 K 곱하기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이걸 해보자고요. 자, 전체 차수 몇 차인 거예요? 2차인 거죠. 이때 속도 상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 해보면 자, 역시 간단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속도의 단위는 몰농도 퍼세크였고 A의 몰농도, B도 몰농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몰농도의 제곱이 나오죠. 이거의 속도 상수의 단위가 곱해져서 최종 이것이 나와야 되니까 속도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겠어요? 몰농도의 마이너스 1승,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이거야겠죠. 이거야. 몰농도 하나 약분되고 몰농도 하나 약분되고 네, 퍼세크가 곱해지면서 최종 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속도 상수는 뭐가 있다? 단위가 존재한다. 자, 그런데 자, 단위가 존재한다 하면서 이 단위 갖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반응 차수. 자, 각각의 반응 차수는 구할 수 없어도 전체 차수는 구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보세요. 전체 차수는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속도 상속 스몰 k의 단위가 누구냐 이걸로 얘는 전체 차수가 2차야. 이 단위인 거 보고 전체 차수 1차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자주 질문하게 돼요. 이거에 관련된 거를.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자, 반응 차수와 속도 상수 이런 걸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 단원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식. 요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즉, 여기 있는 속도 상수 K와 차수들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하면서 자, 속도 법칙에 따른 속도식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3가지 배우는데 그중 첫 번째가 초속도법. 초속도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접분속도식, 세 번째가 메커니즘 이렇게 되는데 자, 기초 이론에서는 접분속도식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메커니즘은 자, 본 수업 때 가서 하도록 하고 우선은 자, 기초 이론에서는 초속도법하고 접분속도식 이렇게 2가지만 해보도록 하죠. 자, 속도 법칙에 의한 속도식 구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초속도법.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선은 반응식이 이거래요. 그러면 속도식 V라는 것은 K 곱하기, 그 다음에 NO에 대해서 몇 승, 그 다음에 O2에 대해서 몇 승,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농도를, 자, 얘의 농도를 예를 들어서 1몰 농도를 고정해 놓고 이 NO의 농도를 만약 2배 하면, 2배 증가시키면 속도는 몇 배 증가하겠어요? 2의 M승배 증가하겠죠? 같은 방식으로 NO의 농도를 1몰 농도로 고정시켜 놓고 O2의 농도를 뭐 2배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2배, 처음 농도에서의 2배로. 그러면 속도는 몇 배 증가하겠어요? 얘는 2의 N승배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속도를 얼마큼 증가한지 측정해 봤더니 얘가 만약 4배 증가했다. 그러면 M은 몇? M은 얼마? M은 2다. 만약 속도가 8배 증가했다. 그러면 요 N은 몇 배? N은 몇 승? 3승.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초기 동도를 바꿔가면서 초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몇 배 증가하는지 이걸로 속도 법칙의 속도 반응 차수를 구하는 게 바로 초속도법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자,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실험 1과 실험 2에서 NO의 농도를 1 곱하기 10한 사순으로 고정시켜 놨죠? 그 상태에서 산소의 농도를 몇 배? 3배 증가시켰죠? 그랬더니 속도 몇 배 증가했대요, 지금. 2.8 곱하기 10의 6승에서 8.4 곱하기 10의 6승. 즉, 몇 배 증가했어요? 3배 증가했죠? 그러면 O2에 대해서 몇 차다? O2에 대해서는 1차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여기 다시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다시 써야겠네요. 자, 첫 번째 실험은 NO의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고정시켜 놓고 산소의 농도를 2배 했더니 속도 역시 그대로 몇 배? 2배 되고 말았다. 그러면 N은 얼마? N은 1이다. 이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실험과 3번 실험을 보시면 산소의 농도는 3 곱하기 10한 사선으로 고정시켜 놓고 NO의 농도를 몇 배 증가시켰어요? NO의 농도를 2배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속도는 몇 배 됐네요, 지금. 8.4 곱하기 10의 마스 6승에서 3.4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즉 34 곱하기 10의 마스 6승 하면 몇 배 증가한 거예요? 얘는 4배 증가한 거죠. 자, 산소의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NO의 농도를 2배 증가시켰더니 속도는 최종 몇 배 됐다? 4배 됐다. 그러면 M은 얼마야 돼요? M은 2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속도시 V라는 것은 K 곱하기 그 다음에 NO에 대해서 제곱, 산소에 대해서 1차. 자, NO에 대해서는 2차, NO에 대해서 2차, 산소에 대해서 1차, 전체 반응 차수 몇 차? 3차. 자,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초기 농도 얼마일 때, 자, 여기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초기 농도가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O는 10의 마 4승, O2는 또 역시 10의 마 4승일 때 그때 초기 속도가 2.8 곱하기 10의 마 6승이래요. 자, 이거를 속도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2.8 곱하기 10의 마스 6승 이것은 K 곱하기 그 다음에 NO 10의 마 4승의 제곱 그러면 8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산소의 농도 10의 마 4승.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0의 마 12승. 그러면 이 K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10의 마 12승을 넘겨주게 되면 K는 얼마? K는 2.8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자, 속도 상수는 단위가 있다 했었죠? 속도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여기 보시면 속도의 단위는 몰농도 퍼세크인데 여기서 몰농도의 제곱, 몰농도.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몰농도의 세제곱. 그러면 속도 상수는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몰농도의 마스 2승, 그 다음에 세크의 마스 1승.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초속도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속도, 식도, 속도 상수도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가장 심플한 초기속도법에 의한 속도식 구하기예요. 하지만 시험 출제 빈도는 매우 낮겠죠. 너무나도 간단해서 출제 빈도는 매우 낮아요. 고등부가 주로 많이 나오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초속도법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속도식 하면서 그러면서 얘는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농도, 자,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로부터 이거로부터 속도, 반응 차수 구하기 하면서 자,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차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가 어떤 패턴의 그래프이다. 이걸 바탕으로 반응 차수가 몇 차이다. 이렇게 알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결과물을 좀 보면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음의 직선, 반응물 기준으로 음의 직선 나오면 이는 0차 속도식.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곡선이 나오면 1차 또는 2차라는 거예요. 즉, 직선은 무조건 0차인 거였죠. 그 다음에 직선이 아니면 0차는 아니고 1차 또는 2차다. 우리는 3차 이상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적분속도식에서. 그래서 2차까지만 다룰 건데, 자, 직선이면 0차고 직선이 아니면 2차이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직선이 아닌 게 나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Y축을 바꾸는 거예요. Y축을 LN 농도 또는 농도 역수로요. 그러면서 LN 농도에서 직선 넣으면 몇 차? 얘가 1차가 되는 거고 농도 역수에서 직선 넣으면 2차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 이 그래프가 어떠한 패턴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 차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접분 속도식인데, 자, 이 접분 속도식, 이거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증명 과정을 좀 보면, 자, 하나, 증명 과정을 좀 식을 적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서, A가 생성물 P가 되는 반응, 가장 간단한 반응 이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서 배운 속도 법칙에 의하면 속도식 V라는 것은 K 곱하기, 그 다음 A의 농도에 대해서 몇 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M은 0차, 또는 1차, 또는 2차.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다룰 거예요. 3차, 4차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긴 한데, 우리는 2차까지만 우선 일반학 수준에서는 2차까지만 다룰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앞서 속도, 화학 반응 속도 정에 의하면 속도 V라는 것은 반응물 A의 수면 속도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dt분의 TA의 농도, 이렇게요. 자, 순간 속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응 속도에 의한 속도식, 이것도 역시 순간 속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속도나 이 두 값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식을 묶으면 바로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dt분의 TA의 농도, 이것은 K 곱하기 A의 농도의 몇 승,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하자? 자, 변수 정리. 농도는 농도끼리, 시간은 시간끼리 하면서 여기 농도항 왼쪽으로 좌변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M승분의 1 곱하기 TA의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K 곱하기 DT, 이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한다? 적분한다. 자, 적분한다면서 시간은 0초부터 어떤 시간 t까지, 그 다음에 시간 0초일 때 A의 농도 얼마? A의 초기 농도로 있다. 자, A의 초기 농도로 있다. 자, 이렇게 하면 0을 쓰면 이게 바로 초기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A의 초기 농도 이렇게 좀 표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 t가 되면 A는 쭉 농도가 감소되면서 어떠한 농도로 갔을 것이다 하면서, 시간은 0에서부터 시간 t까지, 그 다음에 A의 농도는 초기 농도에서 어느 농도까지, 줄어든 농도 A까지, 이렇게로 적분하는 거예요.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우선 우변은 여기는 마이너스 K가 전부 다 상수기 때문에 그냥 튕겨 나가면, 그러면 인테그랄 dt, 이게 되면서, 인테그랄 dt 되면서, 이거는 적분하면 뭐가 되죠? t가 되죠. 그 다음에 정적분 0에서부터 시간 t까지 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시간 t.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kt가 되겠죠. m이 무엇이냐 상관없이 마이너스 kt,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좌변은 m이 얼마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죠. m이 0인 경우는 자, 인테그랄 적분이 어떻게 돼요? 얘가 A에 0승하면 그냥 1이죠. 그러면 TA의 농도 하면서 A의 초기 농도부터 A의 농도까지였으니까 이 값은 A의 농도 빼기 A의 초기 농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이 1이면 적분은 무슨 적분이 되네요? 인테그랄 A의 농도분의 1 곱하기 TA의 농도 하면서, 얘는 A분의 1, 이거를 A로 적분하면 얘는 누가 나오네요? ln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정적분, 얘는 A 초기 농도부터 A의 농도까지. 그러면 각각 정적분 적용하면 ln A의 농도 마이너스 ln A의 초기 농도, 또는 묶어내면 ln의 A의 초기 농도분의 A, 이렇게.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이 2면 적분은 무슨 적분? 이런 적분이 되겠죠. A의 농도의 제곱분의 1, 얘를 A로 적분하라, 이렇게.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얘는 뭐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 이거죠. 정적분 초기 농도부터 A의 농도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 빼기 마이너스 A 제로분의 1,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좌변 이렇게 되겠죠. m이 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변을 붙이게 되면 최종 0차 수도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제로는 얘는 마이너스 KT다. 또는 A의 농도를 Y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T를 X축 할 거예요.
이렇게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 자 방금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는 A의 농도는 얘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A의 초기 농도 하면서 바로 이게 뭐예요? 응? 자 Y축, X축 하면 마이너스 K가 기울기, 얘가 기울기, A0가 Y절편, 얘가 Y절편인 누가 된다? 바로 직선. K는 반드시 양수예요. 그러면 항상 음의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영차 속도식 할 때 접분 속도식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m이 1이다. m이 1이다 할 때 자, 앞서 좌변은 ln a 제로분의 a였고 우변은 마이너스 kt였죠. 그래서 이걸 다 묶어내면 얘는 자, 밑으로 좀 적을게요. 얘는 ln a의 초기 농도분의 a의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kt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거를 A의 농도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A의 초기 농도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승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서 자, X축은 시간축, Y축은 A의 농도라면 얘는 지수적으로 뭐하는 여기 마이너스 KT가 되어 있으니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니 직선이 아닌 곡선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럼과 동시에 또 우리는 요식을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ln a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ln a의 초기 농도 이렇게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이 ln a 전체를 y축으로 바꿔버리면 y라고 바꿔버리면 시간 t는 x고요. 그럼 여기는 y0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y0 하면서 뭐가 되네요. 직선이 되는 거죠. 음의 직선. 응? y축은 누구일 때? y축이 ln a의 농도일 때 음의 직선. 자, 음의 직선이 나올 거예요. 몇 차일 때? 1차일 때요. 응? 시간과 농도에 대해서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 y축을 바꿔버리면 이와 같은 식이 되면서 음의 직선. 그리고 그 음의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뭐랑 똑같다? 속도상수 스몰 k랑 똑같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진짜 앞서 말한 대로 그래프 패턴만 가지고도 뭘 우린 구할 수 있다? 반응차 수를 구할 수 있다. 얼마든지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거 같은 경우도 여기 좌변은 이것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kt를 적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1 빼기 마이너스 a0분의 1 이것은 마이너스 kt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바로 약분을 시킬 수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a0분의 1 이것은 kt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또 a로 정리한다면 얘는 뭐 t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그래프예요?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 그리면 반비례 그래프로 직선 아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y축을 자 a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x축 그대로 t로 냅두고 그러면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누가 된다? y0. 그러면 이 식은 y는 kt 플러스 y0 이렇게 되면서 자 뭐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서 이와 같이 축을 바꾸게 되면 이때는 양의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의 기울기는 또 누구다? 속도상수 k다 하면서 자 그러면서 진짜로 자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가 다 달라지죠. 그리고 접근 속도식도 유도도 그리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시험 때 매번 유도하는 건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은 관련식 자 0차 속도식은 이거다. 자 아이고 빨간색이 아니네요. 자 0차 속도식은 이거다. 자 이렇게 외우고 다니고요. 1차는 바로 이 식이다. 요 식이다. 2차는 바로 요 식이다. 자 이렇게 솔직히 암기하고 다니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농도 관련식 시간과 농도 여기도 시간과 농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관계식 우리는 접분 속도식을 부르고 이러한 접분 속도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접분 속도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다음 페이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요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여러분이 자
암기 수준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 수준까지 속도, 적분 속도 는 이것이고 각각은 이것이고 그다음에 그래프 시간과 농도에서 직선 1 차는 시간과 ln 농도에서 직선 2 차는 시간과 농도 역수에서 직선이다. 라는 거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반감기요. 반감기. 우리가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라는 거를 속도가 얼마다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반감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속도는 빠르다. 반감기가 길면 길수록 속도는 느리다. 이렇게 하면서 반감기를 또 많이 이용하는데 이 반감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의 농도가 반응물 A의 농도가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될 때까지 일 때까지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이 우리는 이거를 반감기라 불러요. 그래서 절반의 농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반감기라 부르고 이러한 반감기는 앞서 구한 접분 속도 조율은 뭐 할 수 있다?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다가 자, 밑에다 또 세려해 볼까요? 자, 0차인 경우 속도식 뭐였죠? 접분 속도식이 A 마이너스 A 초기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KT다. 이거였었죠. 여기서 자, 나중 농도가 처음 농도 얼마 된다? 절반이 된다. 그때가 걸린 시간 T가 바로 뭐다? 반감기다 하면서 반감기다 의미로 2분의 1 시간 밑에다가 아래 첨자로 2분의 1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바로 반감기예요. 이렇게 각각 적용하면 대입하게 되면 여기 좌변은 뭐가 되네요.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 A의 초기 농도 이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약분되고 속도 상수 K도 넘겨주게 되면 그러면 반감기는 2K분의 A의 초기 농도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1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끝내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면서 자, 반감기 이걸 또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0차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초유 농도에 뭐한다? 비례한다. 자, 비례한다 이게 돼요. 그래서 A가 P가 되는 이러한 반응에서 A의 처음 농도가 1몰 농도일 때 1몰 농도의 반감기와 0.5몰 농도일 때 반감기 이를 두 개를 비교하면 반감기는 어떻게 된다?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농도가 줄어들수록 반감기는 뭐한다? 줄어든다. 농도가 줄어들수록 반감기 줄어든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게 우리한테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데 우리가 또 이용해 먹어요. x축은 시간축, 그다음에 y축은 시간축 이걸로 해도 되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0초 그냥 그래프로 하죠. 그래프로. x축은 시간축 y축 A 농도 하면서 자, 여기 처음에 1몰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1몰로 출발해서 쭉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직선을 따른댔죠. 이렇게 감소한다. 할 때 소위 첫 번째 반감기 하면서 첫 번째 반감기는 1몰 농도에서부터 0.5몰 농도까지. 자, 여기가 0, 여기는 0.5몰 농도, 여기쯤이 0.25몰 농도라고 해놓고 자, 1에서 0.5까지 자, 0.5 쭉 연결시키면 바로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걸린 시간.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반감기다. 자, 그다음에 또 0.5를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 또 0.25까지 줄어든 시간. 자, 0.2는 쭉 연장시키면 바로 요 점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이게 바로 두 번째 반감기 하면서 첫 번째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를 비교해 가지고 반응차수를 또 우리가 구하는 데 또 응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0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감기와 첫 번째 반감기와 음, 첫 번째 반감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를 비교했을 때 자, 0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반감기가 첫 번째 반감기보다 짧아진다. 이렇게.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좀 지워 놓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은 1차 속도에 따른다. 1차 속도에 따른다면 접분 속도식이 ln A의 초기 농도분의 A의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KT였죠. 자, 여기서 자, 나중 농도가 처음 농도의 절반이 된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 T가 바로 반감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그러면 여기 좌변은 뭐가 되네요. A의 초기 농도 서로 약분되면서 ln 2분의 1. 요 분모 2를 분자로 올리면 얘는 마이너스 ln 2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약분시키고 k 넘기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1차에서의 반감기는 얘는 k분의 ln 2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초기 농도와 전혀 관계없죠. 초기 농도와 전혀 관계없다 하면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1몰 농도 출발해서 지수적으로 이렇게 쭉 감소한다 하면서 0.5까지 줄어든 시간, 0.25까지 줄어든 시간을 각각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하면서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반감기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첫 번째 반감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는 0.5에서부터 0.25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반감기 하면서 요 첫 번째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가 뭐한다? 서로 같다라는 거 그랬죠. 왜? 여기서의 속도 상수 K와 여기서의 속도 상수 K는 동일한 상태고 그 다음에 초기 농도는 자 농도는 초기 자 이 반감기 구할 때 초기 농도 1몰 농도 요 반감기 구할 때 초기 농도 0.5몰 농도 확인하지만 초기 농도는 요 적분 요 반감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감기 서로 동일하다 하면서 자 반감기 매번 일정하다. 응? 1에서 0.5로 줄어드나 0.5에서 0.2로 줄어드나 또는 뭐 0.1에서 0.25로 0.05로 줄어드나 걸리는 시간 매번 똑같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1차 속도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반감기 매번 반감기가 일정하다. 동일하다라는 게 1차.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2차 같은 경우 2차 속도시에 따른다면 이때 2차 속도식은 이거였죠. a분의 1 빼기 a 제로분의 1 이것은 kt다. 자, 요거고 여기다가 나중 농도에다가 뭐를 2분의 1 a 제로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 돼요? 여기가 바로 a 제로분의 2 되죠. 그러면 빼기 a 제로분의 1 하면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와요? 좌변은 a 제로분의 1 그런 다음에 시간 t가 바로 이거 반감기였고 그러면서 k를 넘겨주게 되면 그러면 2차일 때 반감기식은 이것은 얘는 k 곱하기 a의 초기 농도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반감기와 초기 농도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다 즉 우리가 반비례 관계다면서 연속된 반감기를 구해보게 되면 시간 t y축은 a의 농도 1몰 농도에 출발해서 줄어든데 여기서는 반비 그래프라면서 이렇게 지수 그래프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면서 0.5까지 줄어든 데 걸린 시간 까지가 첫 번째 반감기 여기까지 줄어든 데 걸린 시간이 첫 번째 반감기 이렇게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반감기 그 다음에 0.5에서 0.25까지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 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면서 이게 바로 두 번째 반감기 하면서 첫 번째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 비교하면 두 번째가 확실히 더 길죠. 그렇죠? 자, 왜? 첫 번째 반감기 할 때는 농도가 어느 거? 1몰 농도가 기준으로 해서 반감기 구하는 거고 두 번째 반감기 구할 때는 기준이 누구? 0.5몰 농도 얘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 두 번째 반감기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까 정리하던 표에 똑같이 같이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2차 같은 경우 2차 같은 경우 첫 번째 반감기보다 두 번째가 더 길어진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 관계를 가지고 0차인지 1차인지 2차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반감기로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구할 수 있다. 연속된 반감기 가지고 차수를 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반감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반감기도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자, 이 반감기 방금 전에 제가 유도했었죠. 자, 유도하는 법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차 같은 경우는 농도와 관계없다 하면서 초기 농도와 무관하다 하면서 얘는 식도 좀 외우고 나면 아주 좋겠어요. 왜냐면 반감기 얼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반감기 1차이고 그다음에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50초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정보로부터 뭘 구할 수 있다? 속도 상수 K도 우리는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되네요? 속도 상수 K는 50초분의 ln2 이렇게 하면서 간단히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자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농도그래프로 차수를 구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게 바로 접근 속도식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 속도식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4절 활성 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자, 4절에서는 활성 에너지 하면서 기울어는 EA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A를 따서 A를 아래참조로 붙여서 EA라 표현하는데 자, 활성에너지를 볼 건데 이 활성에너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하면서 충돌 모형을 먼저 볼게요. 충돌 모형 보면 화학 반응은 무조건 바른물만 넣어 놓으면 생성을 맞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할 조건 두 가지 하면서 그 첫 번째로는 에너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즉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이상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이걸 우리는 활성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자, 활성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반응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걸 만족시켜도 충돌 방향의 조건이 또 만족해야 돼요. 즉 반응 자리에 맞게 충돌해야 우리는 그런 걸 유효 충돌이라 부르는데 유효 충돌을 해야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지금 소개한 대로 가 같은 경우는 충돌자는 맞았어요. 충돌자는 맞았는데 속도가 느리다. 즉 활성에너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나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긴 한데 반응 자리대로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충분히 그 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반응자에도 정확하게 잘 맞았어요. 그럼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드디어 생성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하려면 우선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때 요 충돌 방향의 조건 이거는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더 이상 우린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요 1번 에너지 조건을 주로 고려할 거예요. 에너지 조건을 고려하면서 바로 여기 활성 에너지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건데 지금 활성 에너지 정확한 정의는 좀 전에 말한 대로 간단하게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활성 에너지. 우선 간단한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활성 에너지라는 것은 반응의 생산물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 이게 바로 활성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무리 발열 반응, 여기가 반응물, 밑에가 생성물 하면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 높다. 고로 이 반응물은 생성물로 가려할 것이다. 무조건 가려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덕을 넘어야 반응물은 생성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덕, 이거를 우리 뭐라 부른다? 에너지 장벽이라 부르고 그때 이 언덕의 높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활성 에너지, 반응할 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 또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 정반응 시에는 이렇게가 언덕이 되죠. 이게 정반 활성 에너지가 되고 역반응이란다. 이렇게 역으로 되돌아간다 할 때는 이 언덕이 역반일 때의 언덕이 돼요. 그러면 요게 바로 역반에서 활성 에너지 이런 식으로 자, 활성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 내려졌죠. 내리고 이 활성 에너지는 반응 엔탈피랑 관계없어요. 반응 엔탈피가 크다고 활성 에너지도 크다. 몰라 이랬죠? 반응 엔탈피는 큰데 활성 에너지는 작을 수도 있고요. 반응 엔탈피는 작은데 활성 에너지가 매우 클 수도 있어야 했죠. 그래서 반응 엔탈피와 활성 에너지는 서로 무관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이 활성 에너지, 이거 다 지워져 버렸어. 자, 이 활성 에너지 요거를 넘어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자, 반응 조건 첫 번째 내용, 가장 중요시할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활성 에너지와 속도의 관계를 보면 활성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넘는데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넘는데 힘들다. 속도가 느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활성에너지가 클수록 속도는 느리다.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도 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죠.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는 네, 이것만 보도록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활성에너지 정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유효충돌과 비유효충돌. 방금 전 말한 대로 반응 자리가 맞아야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을 거니까 한번 이것만 보시고요. 보시고 우리는 따로 요건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다른 용어로 활성화물과 활성화 상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최고 언덕, 여기 있는 이 상태의 물질을 우리는 활성화물 또는 전이 상태라 부르고요. 요 상태를 우리는 활성화 상태라 부른다. 뭐 용어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활성에너지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 활성에너지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요. 온도 영향. 온도 영향에 실제로 활성에너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더라 하면서, 자,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온도 영향. 이 온도 영향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뭘 하냐면 활성에너지 계산을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자, 그래서 활성에너지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온도 영향을 가지고 활성에너지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우선은 온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활성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져요. 알겠죠? 속도는 빨라진다. 하지만 생성량은 몰라요. 생성량은 모름. 즉 생성량은 얘는 뭘로? 표현상수 라지 K로 해야 돼요.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성량 많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을 때 정반응이 빨라지면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정반응이 빨라지면 역반응이 또 같이 사실은 빨라져요. 둘 다 빨라져요. 알았죠? 그러면서 정반응이 매우 크게 증가하면 역반응 증가보다 정반응이 매우 크게 증가하면 생성량은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정반응은 조금 정반응은 온도 증가에 따라 조금 증가하는데 역반응은 매우 크게 증가하면, 그러면 되돌아가는 게 더 많아진다. 생성량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생성량은 모르는 거고요. 온도 증가 시 생성량은 모르고 속도만 빨라진다, 느려진다. 네, 빨라진다 할 때 정반응, 역반응 모두 빨라지는 거고요. 온도를 낮춰서 속도가 느려진다면 정반응, 역반응 모두 느려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온도와 속도의 관계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얘기로 온도가 10도씨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뭐 2배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있다는데 뭐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뭐 이런 이유라는데 역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읽어만 보자. 읽을 거리. 알았죠? 읽을 거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활성에너지보다 큰 에너지가 갖는 입자수 증가, 그 속도가 증가한다. 알았죠? 그다음에 이거를 속도 법칙에 따라 설명하되면 온도 증가 시 속도 상수 K가 증가해요. 그래서 최종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자, 온도 증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볼 건데, 자, 이때 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활성화 에너지. T1일 때의 활성화 에너지. 온도 더 높은 T2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조심하자고 그랬죠? 자, 이렇게 조심하시고 아래는 온도 영향에 따라 예를 들어오는 거니까 읽어보도록 하시면서, 자, 우선은 자, 온도에 따른 속도 영향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자면서 저거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찾아보니까 그 관계는 소위 RN 수식 이거를 따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RN 수식을 따르다면서 LNK는 마이너스 RT분의 활성에너지 하면서, 자, 그러면서 x축은 t분의 1로 그다음에 y축은 ln 속도 상수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아래와 같은 t분의 1과 lnk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활성에너지 얘가 기울기, 이때 활성에너지는 반드시 양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R은 또 역시 양수기 때문에 항상 음의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기울기고 그다음에 LNA 얘는 자 상수의 상수 그냥 충돌 빈도라 불리는 상수 또는 뭐 RN수 인자라 불리는 상수인데 얘가 바로 뭐가 된다? Y절편인 직선이 나오게 돼요. 직선. 우선은 여기는 0도 제가 표현했는데 우선 이건 보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러한 음의 직선이 나온다. 음의 직선이 나온다 하면서 자, 그러면서 온도가 T1에서 T2로 뭐 예를 들어서 3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 뭐 한다? 속도 상수는 요 값, 이 값에서 이 값으로 이 값으로 증가한다. 그만큼 속도 증가한다. 뭐 이 경우도 역시 속도 상수가 여기에서 이 값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방금 말한 대로 예를 들어 300켈빈에서의 속도 상수가 얼마인지와 400켈빈의 속도 상수 얼마인지 이 두 값을 우리가 알면 기울기를 구하면서 활성을 구할 수도 있고 자 또는 두 온도의 속도 상수 ln k1 이것은 마이너스 RT1분의 활성 에너지 플러스 LNA 또 T2라는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K2 이거는 마이너스 RT2분의 활성 에너지 플러스 LNA 자 여기서 RH에서 EC를 빼주게 되면 자 그러면 LNA 서로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R분의 활성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활성에너지 똑같이 있고 이게 LN으로 또 묶어내게 되면 최종 이런 식 ln K1분의 K2 자 이것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에너지 그 다음에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이렇게 되면서 T1에서의 속도상수, T2에서의 속도상수를 우리가 각각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활성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식을 통해서 RN유수식 두 온도에서의 속도상수의 비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상수 K 구하는 거 속도상수 K로부터 활성에너지 구하기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뭐 거의 매년 출제하던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 식 꼭 알아두시면서 RNU 수식 이것도 꼭 알아두자. 알았죠? 여기서 활성에너지 0인 거 우선 보지 마세요죠? 활성에너지 0인 거는 뭐 존재하긴 하는데 라디칼 반응 같은 게 0이기도 해요. 그랬죠? 근데 존재하긴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이건 무시해 주시고요. 이걸 내가 넣어놓은 줄 몰랐네요. 이건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자 제한적인 거니까 제외해 주시고 바로 요러한 관계만 보시면서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로부터 활성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또는 두 온도의 속도 상수 나오면 그들로부터 뭘 구할 수 있다? 활성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온도 영향은 바로 이 RNU 수식 이게 사실상 제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온도 영향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매 영향이에요. 자 촉매를 가하면 표형상수 라지케는 변화 없지만 속도상수는 변해요. 그래서 뭐한다? 속도가 변한다. 알았죠? 촉매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활성 에너지가 크게 변해요.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가 변해서 최종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정촉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활성 에너지가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얘가 요게 지금 파란색 그래프로 이게 낮아지니까 속도 상수 스몰 k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반대로 부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활성에너지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뭐한다? 더 커진다. 그러면 속도 상수 스몰 k가 감소한다. 속도 v가 줄어든다. 이렇게요. 알았죠? 정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활성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속도 상수 k가 증가 그래서 최종 속도 v는 증가 이렇게 되는데 부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활성에너지가 증가해서 최종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촉매의 종류는 정촉매와 부촉매 이렇게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촉매의 특징은 아까부터 계속 말하던 대로 속도는 변화시키지만 생성량 소위 표형상수 이거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도 변화시키지 않고요. 반응 깁스에너지도 변화시키지 않고요.
표준 상태 기준으로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시키지 않고요. 표준 반응 깁사제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RT의 lnK 요 식에 의하면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한 족고서 촉매 과한 거예요. 그 온도도 일정하고 깁사제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K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촉매 특징에서 속도만 변화시킬 뿐이지 생성량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꼭까지 이것까지 알아두시면서 촉매는 뭐 간단하죠.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긴 하지만 반응이 끝난 뒤 다시 얻어지는 고대로 얻어지는 물질로서 속도만 바꾸게 하는 물질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이걸로 화학 반응 속도론에 관련된 이론들 기초 이론들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다음에 개념 체크해서 예제 가로 채우기 10 번까지 가로 채우기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고 자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기체 X와 Y의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서 X가 Y가 되는 반응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온도 T1에서 강철 용기, 부피 일정한 강철 용기에 V0로 합시다. 자, 여기에 X 기체를 넣어놓고 반응할 때 시간에 따른 X와 Y의 압력 변화, 압력 변화 나왔네요. 우리가 속도시 V라는 것은 K 곱하기 X에 대해서 몇 차, X의 몰 농도에 대해서 몇 차 이렇게 할 건데 압력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또 반응 시간이 2분이 지난 후에 소량의 고체 촉매를 넣어 줬대요. 넣어 주고 거기다가 또 온도도 또 T2로 높였대요. 높였다는데 이 T2는 T1의 2배보단 작네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그래프를 봤더니 0분에서부터 1분까지 자 T1 자 0에서부터 2분까지는 T1에서 실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촉매도 넣었어요 지금. 지금 두 가지를 했네요. 촉매도 넣고 온도도 바꾸고 하고 있네요 지금. 온도 증가죠. 여기는 온도 증가, 온도 이렇게 증가, 그럼 속도 증가해야겠죠. 이거에 의하면. 자 아무튼 그러고 그다음에 반응 압력이 나왔는데 현재 여기가 골치 아파요. 0.8, 0.8 둘이 똑같네요. 압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압력 가지고 속도식 구하고 하는 거는 불편해지고 농도, X의 농도를 찾아서 풀어야겠네요. 온도가 바뀌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X의 몰 농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X의 몰수 하면서 압력은 부피분의 X의 분압이라는 것은 X의 몰수 곱하기 RT. 자, 이거에 의하면 그러면 이 X의 몰 농도라는 것은 얘는 RT분의 압력 P네요. 그쵸? RT분의 X의 분압 이렇게. 그러면 0분일 때는 T1분의 3.2 그다음에 1분일 때는 RT1분의 1.6 그러면서 지금 딱 정확하게 절반 줄어들고 있죠. 2분의 1배. 2분의 1배. 즉 뭐예요? 반감기를 구할 수 있게 되네요. 반감기 얼마란 얘기예요? 반감기 1분이라는 거네요. 지금 자 T1에서는 반감기가 1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감기. 그다음에 2분 지점에서는 자 농도 얼마인가요? RT1분의 0.8 그러면 여기 또 우린 두 번째 반감기 방금 위에서 구한 거는 이거는 첫 번째 반감기였고 요는 두 번째 반감기를 구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두 번째 반감기 역시 얼마? 역시 1분인 거죠. 어, 그러면 얘는 x에 대해서 몇 차? x에 대해서 1차 속도식. 반감기도 알고 있고 반감기 1분. 그러면 우리 속도 상수 k도 구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질문 보면 속도 상수나 반응 차수 묻지 않으니까 패스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자, 이 정보들로부터 이런 걸 구해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3분 지점에서는 X의 몰 농도가 RT2분의 0.8인데 자, T2가 T1의 2배보다 작대요. 그러면 2배보다 작은 얼마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자 대입하면 ERT1분의 0.8 이거보다 뭐 해야 될까요? 이거보다는 커야 되죠. 분모항이 작됐으니까 이거보단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게 되면 얘는 자 RT1분의 0.4보다는 큰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반감기가
반감기가 1분보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분보다는 길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쵸? 응? 0.8에서 0.4까지 줄어드는 게, 자, T1에서의 반감기인데, 온도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반감기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뭐해지는 거예요? 속도가 감소됐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온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줄어들었어요. 왜? 바로 이 촉매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 효과를 다 일으켰잖아요. 온도에 의하면 반드시 속도는 증가해야 되는데 촉매를 같이 넣어놓는 바람에 최종 속도가 느려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촉매는 여기서 촉매는 무슨 촉매였던 거예요? 여기서 촉매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촉매, 부촉매를 넣은 거가 되겠네요. 부촉매. 그러면 니은번 넣어준 촉매는 부촉매다. 이게 바로 맞았죠?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 x값은 1.2보다 큰지 작은지 우린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압력 P, X의 압력이라는 것은 얘는 부피분의 X의 몰수 곱하기 RT에서 온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일정하다. 그 얘기는 X의 몰수가 뭐한 거다? 줄어든 거죠. 그쵸? X의 몰수가 줄어드는데, 자, 온도가 2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냥, 이거 그냥 해도 되겠네. X의 몰수 줄어든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의 분압이라는 것은 부피분의 Y의 몰수 곱하기 RT에서, 자, 온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3분까지 또 반응하면서 Y의 몰수도 역시 또 증가했으니까, Y의 분압은 앞선 것보다 더 증가해야겠죠. 1.2보단 반드시 커져야 되네요. 그래서 기업번 역시 맞았어요. 자, 맞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0에서 1분 동안의 평균 반응 속도와 2분에서 3분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는 4배보다 크냐 작냐 하면서 0에서 1분부터 볼까요? 시간 변화량 1분, 그 다음에 X의 농도 변화량 얼마예요? RT1분의 1.6. 그러면 RT1 분모로 내려와야 되고 1.6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분 요거는 역시 1분 시간 변화량 곱하기, 자, 농도 변화량 여기 보시면 RT1분의 0.4보다 큰 값, 2분에서 RT1분의 0.8였고 3분 지점은 RT1분의 0.4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면 RT1 분모로 내려오고 위에 분장은 0.4보다는 뭐예요? 작은 거죠. 그쵸? 변화량이 0.4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평균 속도는 RT1분의 0.4보다 작다. 그러면서 앞에 거랑 얘랑 비교해보면 4대1, 4대1, 4배. 이게 4배. 이거보다 얘는 뭐 해야 돼요? 더 커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작은 거니까. 응? 그러면 4배보다 더 크다라는 디귿번 맞았네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 아무튼 자, 0.4였으면 4배였을 텐데 그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평균 속도가 그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4배보단 크다. 맞았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았다. 좀 약간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와 같이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자, 이걸로 자 14장 속도론 파트 다 끝났네요. 수고했어요.